화난 트윗도 아니었고 바이럴 영상도 아니었으며 복도에서 떠도는 소문도 아니었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그래서 더 섬뜩한 일이었다. 정치와 문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매체 중 하나에 실린 한 편의 기사가 마치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사라졌다. 설명문도 사과문도 정정 보도도 없이 그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마치 누군가 불편한 현실의 한 조각을 인터넷 밖으로 쓸어내버린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이 모든 경고등을 켜게 만든다. 유령 매체가 이런 중대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삭제할 때 남는 질문은 단순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나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나이다. 왜냐하면 진지한 언론의 세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공개적인 행위이지만 정보를 묻어버리는 것은 은밀한 뒷거래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전개는 마치 정치 스릴러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갔다. 이 삭제 직후 권력자들에게 주저없이 나를 세우기로 유명한 작가 마이클 울프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추측이나 전해 들은 소문, 재탕된 가십이 아니었다. 트럼프 가문이 숨기고 싶어 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수년간 내부를 지켜보며 기록해온 사람이 내놓은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그는 연결고리와 상황, 인물들을 묘사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충돌했다.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의 인생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울프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멜라니아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 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그 중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적했다. 그것은 모델 세계라고 불렸지만 화려한 런웨이나 명성이 아니라 나이조차 유동적으로 취급되고 여성의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남성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로 매겨지는 또 다른 시장이었다. 그 속에서 앱스타인은 단순한 논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할 줄 아는 중개자였다. 울프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이 맥락 속에서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소개되었으며 그것은 우연한 로맨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욕망, 권력이 뒤섞인 회로의 일부였다. 가장 불편한 디테일은 이것이었다. 울프는 앱스타인이 이 접근을 대놓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심지어 두 사람의 첫 사적인 만남 장소로 자신의 비행기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것은 흔한 전용기가 아니라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학대의 상징이 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바로 그 비행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다면 보통은 사실과 날짜 증거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대신 변호사의 편지, 소송 위협, 그리고 진실을 쫓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긴다. 왜 누군가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 질문 자체를 막는데 에너지와 돈을 쓰기로 했을까?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두려움은 무엇일까? 명예를 지키는 싸움에서 직접적인 부정은 즉시 효과를 내는 해독제와 같다. 반면 위협이 가득한 침묵은 문을 잠그고도 문제의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가게 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냄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름을 둘러싼 세계는 호화로운 파티, 고급 주소, 억만장자 인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는 생태계였으며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폐였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서 주고받는 호의는 영수증이 없으며 올바른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면 어떤 스캔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톱니바퀴는 모든 부품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을 때 완벽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 맥락에서 울프의 질문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멜라니아는 이 이야기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은 현재가 아닌 기원에 대한 질문이다. 기원은 토대다. 이후 쌓아 올린 모든 이야기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관계의 첫 장이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과 환경으로 시작된다면 그 뒤의 모든 장면이 의심받게 된다. 미래의 미국 영부인이 성범죄와 취약계층 착취로,
얼룩진 인물과 연결된 중개자를 통해 대통령이 될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은 단순한 뒷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중 인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지진이다. 선거운동 당시 멜라니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세련되고 정치 세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전직 유럽 모델은 거칠고 혼란스러운 후보와 대비를 이루는 존재였다. 그 이미지는 권력과 거래에 거친 논리에 물들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에 유효했다. 하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범죄와 조작의 상징이 된 인물에 의해 열렸다면 모든 액자 틀이 바뀐다. 우아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어둡고 복잡한 서사의 핵심 인물이 된다. 그래서 멜라니아 측의 반응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울프의 이야기에 맞서는 대체 연표를 제시하거나 문서를 공개하거나 세부를 하나하나 반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가 커지기 전에 짓눌러 버리려 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억압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형태로 변한다. 진실에 저항하는 상징이 된다. 이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대중이 관계의 기원과 그 후 형성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방해가 있다는 인식이 기자와 비평가들을 움직인다. 앱스타인 주변의 조각난 단서들은 늘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그의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본 권력자들이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두려 했다는 것이다. 사진, 초대 명단, 비행 기록은 쌓였지만 공식 해명은 언제나 우연한 만남 혹은 오래전 잊힌 옛 인연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이고 모호한 방어를 반복할수록 울프 같은 목소리는 더 설득력을 얻는다. 멜라니아의 이름을 이 방정식에 넣은 순간 울프는 누구도 건드리기 꺼리는 벌집을 건드린 셈이었다. 이것은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영부인이 될 인물을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혐오스럽고 기록이 풍부한 스캔들의 서사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해온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이 위협이 특히 날카로운 이유는 그것이 결코 쉽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선거 공약이나 연설과 달리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는 고정된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바꾸려면 증언을 뒤집고 기록을 지우며 여러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새 버전을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위험하고 복잡하며 종종 실패로 끝난다. 그래서일까? 아예 대화를 뿌리째 잘라내려 한 듯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낳는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매듭이다. 침묵으로 덮으려 할수록 더 많은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한다. 숨기려는 문 위에 넌사인을 켜는 것과 같다. 대중은 단순히 공인과 기자의 다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권리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맞붙는 것을 본다. 그리고 여기에 멜라니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제프리 앱스타인 같은 이름이 얽히면 그 뒤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은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 된다. 아마도 그래서 기사는 사라졌어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울프의 용기와 반대로 침묵으로 일관한 대응이 맞물리며 새로운 형태로 커졌다. 권력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계산된 모든 움직임이 오가는 이 판에서 그녀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답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공적 이미지라도 그 초기에 드리운 의문의 그림자를 지우진 못할 것이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시간순이며 일관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날짜, 시간, 당시 입었던 옷, 누가 있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한 인터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구체성이 없는 빈틈투성이의 버전만 있고 검증 가능한 지점에 가까워질 때마다 이야기를 물리는 일이 반복된다. 함께한 추억 대신 변호사가 등장하고 사진첩 대신 법적 통지서가 날아온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 중요한 순간을 산 사람은
그 디테일을 기억하고 심지어 곱씹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설령 세상과 나누고 싶지 않더라도 마치 금서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경직된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부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관계가 애정으로 유지된 적이 없다는 인식이 거의 공통적이다. 차가운 시선, 계산된 말투, 그리고 단순히 공적 생활의 무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 중 한 명은 마이클 울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의 속까지 혐오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였던 순간에 그녀가 그 곁에 없었던 것은 부주의도 수줍음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편과 함께 법정, 위기 인터뷰, 전국 방송 연설 등 노출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동행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런 순간에 공적인 부분은 결속의 상징에 의지한다. 손을 맞잡고 굳은 표정을 하고 지지의 몸짓을 보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장면이며 실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 그런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카메라 앞에 형식적으로라도 모습을 드러내는 일조차 없었다. 참모들이 이미지 문제라며 동석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좋은 시도였네.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탁에 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상대를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의 동업자로 보는 웃음이다. 그렇다면 불편한 질문이 뒤따른다. 개인적인 유대가 없다면 무엇이 여전히 두 사람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 답을 계산해서 찾는다. 이혼은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잠겨있는 진실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문을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여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의 이 긴장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 2025년 이미 수많은 사람이 SNS에 올릴 이미지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법을 익힌 시대에 원하는 버전만 보여주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의 침묵 속에서 저녁을 보냈어도 웃는 가족 사진을 올리는 사람, 속으로는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면서도 회의 자리에서 열의를 보이는 사람. 차이는 이들의 가면은 단순히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계약, 영향력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로맨스의 결별이 아니라 브랜드의 붕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 합병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한쪽은 과시와 정복 위에 쌓아 올린 대중적 정체성을 가진 남자였고, 다른 한쪽은 그 권력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완벽한 장식적 인물의 가치를 빠르게 이해한 여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열장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가 곁에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영향력 시장을 향한 신호였다. 권력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기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상품이 변했다. 30을 넘겨 살면서 일과 관계가 얽히는 세상을 아는 사람에게 이 해석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파트너십을 지탱하는 것이 항상 애정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끝나면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제국을 세운 부부, 사업을 함께하며 자산을 섞어놓은 부부,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봉긴하기 위해 나란히 서 있는 부부. 마치 기업 세계처럼 어떤 합병은 수익 때문이 아니라 해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유지된다. 마이클 울프가 멜라니아를 기회주의적, 계산적, 거래적이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평이 아니다. 그것은 고위 정치와 거대부의 세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더하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 느끼는 것보다 얻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축적한 자본을 지키기 위해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이런 합리성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규모로는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편의로 유지되는 우정, 월급 때문에 버티는 직장, 재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 이어가는 결혼. 문제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안녕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역사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의 무결성이 달려 있다. 그녀의 부자의 요청에 대한 비웃음, 전략적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여론이 채우려 애쓰는 서사적 공백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몇 시간 만에 교차 확인, 비교, 반박될 수 있는 2025년의 초연결 사회에서 이 공백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답이 없는 곳에서 평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이론이다. 이 이야기를 주에 깊게 지켜보고 지도자가 몰락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사람이라면 안다. 정치, 그리고 모든 권력 구조는 말해진 것만큼이나 말해지지 않은 것으로도 구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종종 말하지 않은 것이 더 크게 울린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지도자의 궤적을 젊은 시절부터 살피며 그들을 움직이는 집착, 그들이 채택한 전략, 그리고 그들이 짊어진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겉모습에 휘말리지 않고 현재를 해독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세계 무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깊이 있게 다룬 특별 이북에서 탐구된다. 이 이북은 읽고 성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삶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영역이 드러날 때 그것은 연습된 연설이나 공식 행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가 동등하다고 여긴 사람들과 나눈 비공식 대화였다. 그 대화들 속에서 그는 공적인 가면을 벗고 마치 남의 땅 경계의 울타리를 시험해보듯 도덕적 한계를 시험하는 남자로 드러났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 간의 대화가 알려졌다. 나중에 무거운 의미를 지니게 된 대화들이다.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혼란스러운 이혼 과정 중 첫 번째 아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앱스타인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단지 여러 해결책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시간이 흘렀고 삶은 계속되었으며 몇 년 후 이바나 트럼프는 계단 아래서 외상성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우연일까 어쩌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연히 같은 이야기를 지탱하다가 확실한 의심으로 바뀌는가. 이 사건을 이후의 일들과 연관지어 보면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단순한 기이한 우정이 아니라 기능적 동맹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는 단순한 파티나 사업 이상이 존재했다.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신뢰의 네트워크였다. 바로 이 때문에 앱스타인이 이미 공공 스캔들과 형사 고발에 휩싸였을 때도 트럼프는 그의 오른팔인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예의 바른 말과 좋은 뜻을 전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이 공공 이미지 계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선의를 보이는 동기는 무엇일까? 애정일까? 빚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동맹을 유지하려는 시도일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런 태도가 더 큰 패턴에 맞물린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 심지어 그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권력 게임에서 새로운 전략이 아니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비판을 견디는 것보다 단절하는 게 더 큰 위험이라는 여분의 층이 있는 듯하다. 단순한 정치적 현실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논리다. 진짜 위험은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내재한 균열을 아는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믿는 논리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우정이나 동맹에 묶여 있지만 그것을 끊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외부인은
공인들이 항상 계산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움과 충동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다.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폭로되는 두려움은 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특정 선택을 설명하는 걸까? 아니면 일종의 왜곡된 충성심, 일반적 논리를 뛰어넘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는 걸까? 이 이야기가 비밀스러운 가운데 돌고 있을 때 대중은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론적으로 그녀의 참여가 요구될 법한 사건들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공개 방어 노력에도 참여를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재판과 고발에 둘러싸인 남편의 이미지를 강화해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듯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하락 중인 투자에서 발을 빼야 할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행동으로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계약 조항 때문일까, 재정적 보장 때문일까, 아니면 이혼하면 스스로 열고 싶지 않은 문이 열릴까 두려워서일까. 이 복잡한 행동망 안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고급 사교계의 내부 작동 방식이다. 비밀 파티, 제한된 모임, 독점적인 여행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다. 이런 세계에서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도 가까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생태계다. 결정적인 사업이 샴페인 한 잔과 수영장 옆 대화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겠는가.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논리가 영향력과 보호의 교환에도 왜 적용되지 않겠는가. 수년간 같은 인물들의 모임을 포함한 여행, 행사, 만남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나타났다. 그중 많은 이야기들은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야망이 중첩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 교차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진다. 단순히 감시받는 부부의 사생활만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탄생한 약속과 거래가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만약 유권자들이 당시 이 정보를 알았다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을 것이다. 이 서사는 전 세계 권력이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관한 더 큰 성찰로 이어진다. 이는 단지 열띤 연설이나 선거 공약이 아니라 상호 보호와 이익이 얽힌 지하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는 모든 관련자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대중의 눈에서 먼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조각들을 모아보면 이야기는 고립된 단편이 아니라 전체를 보았을 때 불편한 그림을 그린다. 사적인 대화,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동맹, 부재 모두가 공식 이야기에 도전하는 초상화다. 이것은 단절된 사랑 이야기나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다. 편의와 비밀, 배후 동맹 위에 세워진 권력 프로젝트의 궤적이다. 이에 우리는 이 층들이 그대로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분석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촉발한다면 아마도 밝혀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하며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라.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날카롭고 덜 순진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만들어간다. 잡지의 페이지나 토크쇼, 공식 전기에서 맞춰진 이야기 버전이 있었다. 그 버전은 화려한 밤에 우연히 만난 이야기, 즉 눈빛 하나로 운명이 결정된 순간을 판매했다. 하지만 그 내러티브의 솔기를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얼룩투성이 천으로 만든 또 다른 옷의 솔기를 드러낸다. 시작점은 조명 가득한 무대가 아니라 사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배후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복도였다.
파울로 잠폴리라는 이름은 타블로이드 신문의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대중에겐 보이지 않는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문을 여는 방법을 아는 인물 중 하나다. 공식 연설과 조명이 켜지기 훨씬 전에 그는 모델과 사업가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 중심에 있었고, 그 네트워크는 화려함과 상업적 실용주의를 섞어 불편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공존시켰다. 잠폴리는 단지 경력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를 지닌 만남을 만들었다. 그의 파티와 행사에서는 시내 모델과 부동산 재벌이 몇 미터, 때로는 악수 한 번 거리였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 같아도 내부에선 이는 선택과 배치의 결과였다. 개인적 친밀감과는 무관한 이해관계로 첫 대화가 규정된다면 어떤 관계가 시작될까? 오늘날 우연이라 팔리는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일정 계획의 일부였을까? 공식적 로맨스 내러티브 무대였던 일명 키트캣 클럽은 수년 후 판매된 것처럼 반짝이는 장소가 아니었다. 거기서 커플이 만나 산책하는 곳이 아니라 젊은 얼굴들이 지위 수집가를 위한 희귀품처럼 전시된 가면 무도회였다. 초대받은 이들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았다. 외국에서 온 신인 여성에게 사람들을 투자 기회처럼 거래하는 판 위를 움직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부동산처럼 영향력을 구매하는 데 익숙한 남성에게 그 출석 제한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까지 패션 화보 촬영에만 국한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특출난 능력, 비자가 발급된 일은 직접적인 답변이 없는 질문들을 낳았다. 단지 서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비자가 상징하는 것은 빠른 접근권이었다. 다른 이들이 수년간 진입을 시도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말이다. 누가 이 허가를 지지했는가? 진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이 같은 의문에서 공식 내러티브는 삐걱대기 시작한다. 잠폴리의 칭찬조차 이 이론상 전 세계적 명성 보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성취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개인, 사업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에서 전화 한 통, 행사 초대장, 조직된 여행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연결하는 실이었다. 어떤 이는 사회적 상승을, 또 다른 이는 동반자를, 또 다른 이는 정치재정 동맹 강화를 원했다. 이 혼합체는 동기들이 겹치고 의도가 숨겨진 용광로다. 일상에서 순수히 사교적인 만남이라고 믿는 모임이 사실은 그들 소유가 아닌 이해를 위해 기획된 자리일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 상황의 중심에는 대중 눈에는 경쟁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는 또 다른 모델에 불과한 여성 한 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유의 코드를 가진 생태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귀중한 능력은 우아하게 걷거나 적절한 렌즈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숨겨진 신호를 해석하며 정확히 반응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복잡한 게임의 잠재적 조각으로 관찰당한다는 인식은 어디까지일까? 걸음걸이마다, 행사마다 그녀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누구의 선택인가? 이것이 내러티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이다. 모든 접근이 연결에 관심 있는 누군가를 통해 중재되었다면 자발성은 중심 요소가 아니다. 그 공허 속에 남는 것은 대본이 이미 정해진 느낌, 즉 대사는 즉흥이지만 장면은 이미 결정된 느낌이다. 진심 어린 초대로 방에 들어갔다고 믿었는데 몇 년 후 알게 된 사실은 그 모임이 자신이 존재를 알기 훨씬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보여준 것은 이 고급 영향력 네트워크 진입이 단순한 개인관계 시작이 아니라 이후 대중 이미지와 불가분의 동맹 집합체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여정의 기반이 이해관계자 중개인들의 소개로 구축되었다면 이후의 것은 진정 그 이야기를 중심에 둔 인물에게 속하는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 중이던 톱니 바퀴 안의 조각에 불과한가? 젊은 외국 여성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접근 코드가 가득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용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약이 아니라 감독된 전환이다. 사람들은 시험받고 평가받고 조정되어 맞춰진다. 그리고 일단 맞춰지면 중립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당신은 당신을 수용한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풍경의 일부가 된다. 선택과 조건부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당신은 원해서 참여하는가, 아니면 그 밖의 길을 상상할 수 없어서 참여하는가? 비밀스러운 회의와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파티 사이에서 나중에야 명확해진 역할이 굳어졌다. 즉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단순 개인이 아닌 상업적 정치적 프로젝트에 세련미를 더하는 역할이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불편한 장면이 지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년 후 이야기될 수 있을까? 만약 지워진다면 남은 내러티브의 정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연결들을 관통하는 주된 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교차된 이해관계의 연속선이며 사건뿐 아니라 그에 대해 전해질 버전까지 통제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유지한다. 아마도 이것이 지속되는 질문에도 공식 이야기가 일관된 이유일 것이다. 어떤 세부를 바꾸면 나머지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금이 가는 것이 곧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몇 년 전 압수된 수첩에는 기업인, 정치인, 예술가들의 이름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전화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닫힌 생태계의 일부였다. 그 명단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의 표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전화든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평판을 가진 사람과 같은 비행기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 협상, 합의가 이미 입을 다물기로 약속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공간에 사람들을 묶는 행위였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첫 친밀한 만남이 자신의 비행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때 그는 단지 인상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내가 상황을 통제했다는 의미였다. 타인의 내러티브를 지배한다는 이런 감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비용 없이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쥐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유지되는가?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여러 설명 없이 붙인 별명으로 알려진 그 비행기는 단순한 개인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이 통하지 않는 영역의 확장이었으며 사적인 것과 범죄의 경계가 사라지는 공간이었다. 탑승하는 사람들은 혹은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여행들이 인생 전개에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방문한 장소뿐 아니라 외부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한 대화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로 빠져나올 길이 있을까? 자주 잊히는 점은 이런 친밀함이 화려한 여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작지만 평범해 보이는 교환으로 이어지고 점차 유대를 강화한다. 기념일과 상관없이 보내지는 고가의 선물, 참가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행사 초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나 계약에 대한 추천, 이런 상호작용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상호 의무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 멜라니아 그리고 그 서클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멜라니아가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공간들 중 일부는 이후 무거운 수사에 초점이 된 곳들도 있었다. 그녀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시각적 정당성을 더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웃으며 참석한 만찬 사진은 이미 평판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존재를 정상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미묘한 게임이다. 내러티브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지를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존경받는 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숨기려는 이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때 항상 부인하거나 축소해왔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첩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비행기 명단의 시간도 사라지지 않는다. 불이 켜져 있을 때 그림자를 숨기려는 시도와 같다. 그래서 사소해 보여도 매번 새롭게 드러나는 폭로는 관심을 키운다. 대중이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가진 탓이 아니라 무엇인가 숨겨진 진실이 있고 그 무엇이 전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날짜와 이름들이 여러 문서에 반복되고 증언들이 일치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것이 놀라운 우연들의 집합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겨진 음모인가? 멜라니아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어떤 버전에도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무게를 가진다. 말하지 않는 이는 다른 이들이 대신 말할 공간을 내어준다. 그녀의 이야기가 없는 빈자리에는 기자들, 전 동료들, 정치적 적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을 들고 들어온다. 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기에 가깝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이는 점점 위험한 내기가 되고 있다. 트럼프, 멜라니아, 앱스타인 서클 간 연결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리적 교차점도 있어 만남과 호의 교환을 쉽게 했다. 가까운 부동산, 은밀한 출입구를 가진 자산, 언론 보도가 전혀 없는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 이런 사소해 보이는 공간에서 공식 기록 없이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곤 했다. 덜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물들의 여러 자산 직원들이 때때로 교대로 근무했으며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구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들었고 관련된 모두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다. 갑자기 별도 계약 없이 다른 이의 일을 몇 주간 돕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단순한 유연성이 아니라 체계다. 여기서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권력 관계를 보호하는 그물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환대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훨씬 더 깊은 협상을 감추고 있다. 그 그물망 안에서 멜라니아는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미지, 존재감, 때로는 부재조차 게임의 일부였다. 어떤 이야기들은 끝나지 않고 단지 복도를 바꿔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문 하나를 닫고 다른 문을 열어 이야기를 더 적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와 권력 배우 사이의 관계 일부가 그렇게 다뤄졌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빛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된 것이다. 그곳에서는 집단의 시선이 미치지 않고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숨 막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감을 만든다. 이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대중적 폭풍을 견뎌내는 동맹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식 초대장도 디지털 일정도 없이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마련된 회의들이 있었다. 올바른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고 늦게 도착하는 이는 들어가기 전에 검문을 통과해야 했다. 시선과 몸짓으로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필터였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카메라가 가득한 사무실에서는 아니었다. 그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관계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재확인된다는 것을 안다. 멜라니아에게 그런 공간에 출석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역할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놀라운 점은 이런 만남들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번은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또 다른 때는 수 킬로미터의 비포장 도로로 고립된 단순한 가구가 놓인 집에서 열렸다.
이런 변칙성은 기대를 깨뜨리고 외부인이 안전하게 추적할 패턴을 찾지 못하게 했다. 그렇다면 만약 만남들이 무해했다면 왜 그렇게 숨기기에 애썼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한다. 만약 뭔가 숨겨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중함 때문일까? 아니면 완전한 폭로가 너무 귀중한 내러티브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일까? 그 서클 안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한마디 꼬인 말, 오래 쳐다보는 시선, 미리 승인되지 않은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변했다. 평소에는 연습된 미소를 짓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드러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순간이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멜라니아는 그런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는 냉철한 재능을 지녔다.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모두가 게임 마지막에 결정적인 조각임을 아는 존재로 남았다. 또한 소셜 칼럼에 결코 등장하지 않은 여행들이 있었다. 파파라치나 우연한 기록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경로였다. 목적지는 유명 리조트가 아니라 통제된 출입구가 있는 개인 소유지였다. 그런 자리에서는 시간이 탄력적으로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지고 대화가 새벽까지 지속되며 외부의 방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철저히 격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과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일까? 몇몇 전 직원들은 드물게 듣지 말라거나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순간을 회상했다. 명시적 위협은 없었지만 질문이 필요 없는 톤으로 명령이 전달됐다. 이런 명령은 본의 아니게 계약을 만들어낸다. 순종하는 이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조각을 짊어지게 되고 그 짐은 눈빛에 어김없이 드러난다. 그리고 수년간 멜라니아와 마주친 수많은 시선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와 외부를 향한 계산된 제스처도 존재했다. 어떤 사적인 만찬에서는 녹음된다면 그녀가 전략적 주제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는지를 대중인식에 바꿔놓을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 자리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공개 행사에서는 말을 아껴 그녀의 존재가 거의 상징적이었다. 꼭 필요한 것만 드러내며 영역을 표시하는 듯했다. 이런 이중성은 의문을 낳았다. 어느 쪽 버전이 진짜일까? 어떤 사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출현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가족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진 이들이 동맹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멜라니아 옆에 있었다. 논란 있는 기업인, 공개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둔 정치인들까지 모두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보일 걱정 없이 모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른 인물들이 대중의 눈을 피해 모일 때 그들을 결속하는 힘은 분열시키는 것보다 항상 강하다. 결국 이 이야기에는 우연한 제스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이동, 제한된 만남, 말하지 않은 한마디 한마디가 대중이 보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줄거리를 만든다. 그 줄거리에서 멜라니아의 역할은 어떤 공식 전기보다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이다. 처음에는 이 내러티브가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권력의 장면 속에서 숨쉬고 있다. 사적인 관계를 넘어 수백만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기계장치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멜라니아와 도널드 트럼프의 여정은 배후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거미줄과 얽히면서 지도자들과 주요 인물들의 친밀함이 단순한 호기심 대상이 아니라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동맹, 두려움, 전략을 직접 반영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호화로운 응접실이나 엄선된 만남 속 비밀스러운 대화 그림자 아래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무역 협상의 방향을 바꾸고 외교 조약을 재구성하며 심지어 군사 행동을 촉발할 힘을 가진다. 따라서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관음증적 행위가 아니라 대중에게 제시되기 전에 신중히 다듬어진 내러티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다. 또한 빵값, 에너지 비용, 국경 안정성을 결정하는 정책들이 흔히
의회나 대통령궁에서만 탄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거의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미묘한 대화와 맺어진 동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권력은 마치 지하수를 흐르는 강처럼 항상 은밀한 길을 택하며 직접적으로 빛과 맞서지 않는다. 이 산재한 점들을 잊다 보면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같은 패턴을 따르는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와 통제력을 전달하도록 기획된 이미지 아래 숨겨진 이야기들. 공식 발언과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은 거의 언제나 깊으며 우리는 표면에 만족할지 보이지 않는 층을 탐구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절대적인 불신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신뢰가 진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세계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형성된 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가족 영향력, 어린 시절 깨어난 야망, 적절한 순간에 포착한 기회,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동맹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 경로를 알고 초기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폐쇄적이고 결정적인 공간까지 어떻게 길을 닦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 전자책에 모여 있다. 과거의 빛으로 현재를 비추기 위해 제작된 자료이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뉴스와 이야기 해석 방식이 달라졌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등록, 좋아요로 응원해달라는 초대를 드린다. 당신의 참여는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이 공간의 대화를 살리고 지속적인 성찰의 장소로 만드는 힘이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표면 너머를 봐주신 시간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다음 콘텐츠가 곧 찾아올 것이며 새로운 질문을 촉발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